장제원 전 의원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측이 성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을 경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DNA를 채취했고 남성 유전자가 검출된 국과수 감정 결과도 경찰에 증거로 함께 제출했는데요. 경찰은 장 전 의원에게도 DNA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공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제원 전 의원 전 비서가 지난 2015년 11월 18일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힌 서울 강남구의 호텔입니다. 피해자 측은 이 호텔 1층 소재바에서 3차 술자리가 있었지만 만취 상태였고 이후 1960호에서 새벽 0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는 아침에 성폭력 사실을 깨닫고 당시 호텔 안을 촬영했으며 이 영상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동영상에는 장 전 의원이 피해자 이름을 부르며 심부름을 시키고 성추행을 시도하거나 피해자가 훌쩍이는 목소리로 응대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성폭력 상담소인 해바라기 센터를 방문해 응급키트로 DNA를 채취했고 당시 신체 부위와 속옷 등에서 남성 유전자형이 검출된 국과수 감정서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다만 당시 호텔 CCTV도 확보하려 했지만 호텔 측에서 거절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성폭력 혐의로 고소된 지 2달여 만인 지난 28일 장 전 의원을 비공개로 조사하면서 DNA를 이미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장 전 의원 DNA와 피해자가 제출한 국과수 감정 결과를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 전 의원은 고민해보고 알려주겠다며 DNA 제출 여부에 대해 확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통상적으로 DNA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체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만큼 경찰은 장 전 의원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수사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피해자 측은 장 전 의원이 보낸 구체적 문자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호텔 방에서 나오자마자 통화하자, 방송 캔슬, 취소했다는 문자를 보냈고 왜 답을 안 하냐고 피해자를 계속 찾으면서 나 하루 종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보고 싶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에도 너랑 함께한 시간도 너무 즐거웠다며 월요일 날 좋은 마음으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장 전 의원이 가진 막강한 힘과 성폭력 신고 이후 벌어질 상황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9년 가까이 참아왔지만 정신과적 증상이 발현되는 상황에 이르러 장 전 의원을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내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호텔에 투숙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성폭행 의혹을 전면 부인해온 장제원 전 의원은 휴대전화를 꺼놓은 채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